That's my man throwing down. 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연입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모델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이번에 트레일블레이저 시승차를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요. 시승 행사에서 다 같이 타는 거라서 조금 이제 급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원래는 소형 SUV 차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급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 어쨌든 얘는 지금 많이 아시는 차종으로 비교를 하자면 기아 셀토스보다는 조금 크고 그리고 투싼보다는 조금 작은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차급입니다. 분류 자체는 소형 SUV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차체 길이도 꽤 길게 나왔고 그리고 휠베이스가 2640mm나 돼서 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훌은 오버행을 좀 키워서 트렁크 공간도 꽤 넓게 나왔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은 트림에 따라서 크롬 장식이 하나 덧대어진다던가 아니면 휠 사이즈가 좀 커진다던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형태의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LS, LT, 프리미어라는 그런 기본 트림이 있고 그 기본 트림 형태와 그 윗급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윗급인 액티브와 RS 트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액티브와 RS 같은 경우에는 둘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이런 그릴과 범퍼,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거 자체도 완전 다 다르고 그 외에도 휠 사이즈와 타이어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시승을 할 모델, 이 모델은 액티브 트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간 주행등과 여기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이 형상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RS 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이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형과 그릴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고 이 아래쪽 부분에 이게 이렇게 X자 마크 같은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재질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릴 형상 다르고요. 이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스키드 플레이트도 보시면 이게 티타늄 크롬이라는 재질인데요. 티타늄 크롬 재질로 되어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 장식도 굉장히 특이한 편이고요. 이게 지금 듀얼 포트 그릴이라고 하잖아요. 쉐보레 특징 중에 요즘 쉐보레가 패밀리 룩으로 쓰는 이 듀얼 포트 그릴 중에서도 이 앞부분에 여기가 장식이 다른 모델은 일반 크롬도 있고 얘는 티타늄 크롬이 들어간 이 색깔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는 이게 지금 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휠은 17인치 휠이고요. 사이즈가 이 둘드로의 60R 17인치 타이어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터레인 타이어라고 하는데 보통은 터레인 타이어 자체가 이제 SUV에 주로 쓰이는 타이어고 그 다음에 올 터레인 타이어, 머드 터레인 타이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머드 터레인은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랭글러 같은 차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깍두기 모양으로 보통 있잖아요. 보통 깍두기 타이어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일반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끔 고안이 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트레드만 보시면 약간 일반 타이어랑 큰 차이는 못 느끼실 텐데 여기에 이제 소재랑 이런 것들의 차이를 아마 둔 것 같습니다. 투톤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렉이 있죠. 루프 텐트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렉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올휠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이거 올휠 드라이브 모델 저희가 지금 타고 있고 액티브 트림, 여기 액티브라고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특징은 티타늄 크롬 형태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후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모난 형태, 사각형 형태의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식은 아니고 각자 동그란 머플러가 안쪽에 있죠. 근데 형태만 외부에 저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요즘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들이 많거나 뭔가 특별한 디테일들이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되게 눈에 띄거나 되게 개성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라는 딱 그냥 그 정도의 저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여시면 되고요. 전동식 트렁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닫는 것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닫히고요. 그 다음에 키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지금 키를 안 챙겼어요. 죄송합니다. 키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발로 한 3초 정도 대고 있으면 문이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 트렁크 문이 열리는 게 이게 왜 좋냐면 캠핑 같은 거 가면 저희가 짐을 들잖아요. 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거 열려면 내려놓고 이거 땡기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걸쳐놓고 막 전 진짜 이렇게 걸치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3초 정도 이렇게 대고 있으면 트렁크 문이 열리니까 짐을 실을 때 사실 이게 굉장히 편안한 옵션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차급에 잘 들어가지 않는 옵션인데 얘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부분도 보시면 얘가 되게 높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2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안에 한 번 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꽂으시면 네, 이렇게 적재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 정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비상시에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막대기랑 뭐 이런 거 고정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시승차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작은 물건들을 좀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게 수납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원래 지금 보시면 형상이 딱 저게 지금 리페어 킷 그 형상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저거는 지금 그 견인골이 들어가는 거고요. 견인골이랑 여기 리페어 키트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이게 시승차에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리페어 키트가 장착되어 있고 뭐 그 외에 타이어는 없는 걸로. 그리고 여기 밑에 스피커가 있네요. 여기 지금 보스 스피커가 7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퍼가 여기 아래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즘 계속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과연 차박이 가능한가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자를 접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제가 한 단 낮춘 거였는데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아까 원래대로 한 단 높여 보겠습니다. 높이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맞네요. 꽤 평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플랫은 아닌데 진짜 약간만 한 편이고요. 제가 지금 그럼 들어가 볼게요. 될 것 같은데? 자, 앉아있기에는 머리는 좀 닿네요. 그래서 앉아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등을 펴고 앉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요. 여기서 살짝 누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발이 바깥으로 살짝 나오고 제 머리가 딱 이 의자 끝에거든요. 이 정도의 길인데 여기에다가 무언가 공간이 비니까 여기에 뭔가를 채우면 충분히 차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견했는데 얘를 이렇게 빼면 거의 풀플랫이 되네요. 거의 풀플랫이네. 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대를 빼놨으니까 여기에 무언가 받치면 그러니까 베개 같은 거 받치면 차박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맞아요. 여기다 베개 받치고 이렇게 누우면 다리도 이렇게 다 되죠. 제가 한 165 정도인데 더 크신 분들은 약간 새우잠 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약간 지금 갑자기 약간 신났는데 저는 이걸 차박용으로 저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주 약간 신나네요. 근데 진짜 저 지금 저게 진짜 딱 풀플랫이 되네요. 지금 저 부분을 올리면, 그리고 이걸 제일 윗단으로 해주시면 풀플랫 상태가 됩니다. 등받이가 접히다 보니까 스키스로는 따로 없고요. 등받이 자체가 접히는 상태이고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앞자리가 도어에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뒷자리는 거의 다 2열은 플라스틱 일색이었는데 여기는 우레탄 재질과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 티타늄 크롬 재질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스키드 플레이트랑 그 그릴 사이에 들어갔던 그 재질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는 또 천이 들어가 있네요. 직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스티치 장식이 요 안쪽에 있는 요 아몬드 버터 컬러 같이 색깔을 맞춰서 장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운전석이랑 그러니까 앞열 도어가 조금 더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레탄, 티타늄 크롬, 그 다음에 직물, 스티치, 네, 이 정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기본은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송풍구 주변에도 이렇게 아몬드 버터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얘도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런 시트도 굉장히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탄탄한 느낌이고 몸을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몸을 잘 감싸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시트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또 이게 RS는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당연히 기본형 동그란 스티어링 휠이고요. 3포크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블루투스로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 뭐 볼륨 조절이나 이런 각종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여기서 좀 조절 가능한 거는 이쪽에 안쪽에 있는 조명 정도랑 안개등 켜고 끄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쉐보레 차들이 다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 라이트를 끄고 켜는 게 보통 이쪽에 있습니다.
HUD 버튼도 여기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되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HUD 버튼 이게 뭐 업다운 높이 조절이랑 그다음에 이거 정보 어떤 거 표현할지 그리고 이건 밝기 조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 안쪽에 뭐 이 디스플레이에서 막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야 되거나 하는 거면 사실 찾기가 힘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버튼이 있으면 조절이 좀 더 내 눈에 맞게 조절하기 편한 것 같아서 이런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사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죠. 그냥 이렇게 이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일자로 되어 있고 일자로 뻗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가운데 부분에는 이 아몬드 버터 컬러의 포인트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몬드 버터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림의 특징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야죠? 기본적인 그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버튼도 잘 눌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도어 포켓에 보시면 500ml 지금 저거 생수통이거든요. 저거 기준으로 사이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글로우박스나 이런 거는 크게 넓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글로우박스 같은 경우도 그냥 평범한 수준? 제 주먹 기준으로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약간 좀 이 정도 크기입니다. 글로우박스 크기고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하단에 저는 사실 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수석 부분에 여기 이렇게 다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물건을 올려놓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물건이 잘 떨어지게 만들지 않은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약간 패턴이 들어간 약간의 광택이 있는 좀 소재가 다른 게 들어가 있죠. 이런 장식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이 공조장치 버튼이 이렇게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조장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던가 뭐 공조장치 버튼을 누르면 여기 모니터에 가서 손을 댄다던가 이런 차들이 많은데 저는 운전할 때 막 갑자기 눈으로 바람이 너무 오는 느낌이라던가 왜 이 실내 온도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막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막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은 적도 있었고 뭐 내비게이션 끊기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다 정리되어서 한눈에 보게끔 나와 있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비상등 버튼이 조금 멀리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이런 데서 시야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보다는 손 이 정도는 손 닿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 정도가 저는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같은 버튼, 오프 버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끄는 버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세 제어 장치 끄는 버튼 그 다음에 이건 스포츠 모드, 이건 올휠 드라이브 모드거든요. 근데 이런 그 지금 차 운전 중에 누르게 되는 버튼들, 운전 중에 지금 사용하는 버튼들이 딱 적당한 위치에 기어 앞에 딱 있는 부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무선 충전 패드거든요. 무선 충전 패드고 여기에는 지금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여기 충전도 되고 이쪽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도 가능한 USB 단자가 되겠죠. USB-C랑 USB-A가 둘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다 USB-C로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다 대응할 만큼 케이블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둘 다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 C거잭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차들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는 되는데 카플레이 같은 거 연결하려면은 다시 결국은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 쉐보레에서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랑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를 무선으로 지원을 한대요. 법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직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되고 애플 카플레이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바로 애플 카플레이가 실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 패드에 놓으면은 충전이 되면서 애플 카플레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쓸데없이 케이블 연결 안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2개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렇게 키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컵에 손잡이 있는 컵, 손잡이 있는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 꽂을 수 있도록 공간이 더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렇게 컵홀더 2군데 외에도 여기 수납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밑에 고무 패드가 덧대어진 공간이 추가로 있고 이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꽤 공간이 깊습니다. 이쪽에 간단하게 이렇게 공간이 보시면 손 한 뼘, 손 크기를 훨씬 넘는 깊은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박상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이 왔는데요. 위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동급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꽤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박상준 기자가 굉장히 신경 쓰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상준 옵션인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안전과 직결된다고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여기가 익스텐더가 달린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이렇게 확장돼서 이쪽에 햇빛이 여기까지 가릴 수 있도록 보통 사람 머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그 기능은 빠져 있고요. 네.
얘기해줘? 사실 이거 저희 관계자분께서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북미판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내수용에만 이게 빠져 있는데 대신에 내수용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2열 시트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북미에는 열선 시트가 뒷자리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선호하는 옵션이 달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모터리언의 전통적인 시승기 방식으로 시승 행사에 오면 보통 뒷좌석에서 먼저 저희가 시승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뒷좌석부터 시승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저희 모터리언 박상준 기자가 열심히 운전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액티브 트림에 4륜 구동이 들어가서 9단 변속기가 맞물린 모델입니다. 근데 이 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포츠 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터레인이 뭐야? 터레인이면 터레인이고 뭐 올 터레인 아니면 머드 터레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스포츠 터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통은 올 터레인 타이어에서 약간 스포츠성을 강조한, 그러니까 온로드 성능을 조금 강조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애초에 터레인 타이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진동이 좀 더 발생을 하죠. 왜냐면 이게 원래 터레인 타이어 자체가 SUV에 보통 들어가고 하중 같은 걸 좀 더 잘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홈로드를 다닐 때도 괜찮게 만들어지는 타이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로드에서 약간 주행 성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음이나 진동이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일반 홈로에서도 좀 더 잘 버텨주고 하중도 좀 더 잘 버텨주기 때문에 사실 SUV에는 적합한 그런 타이어죠. 근데 여기에 스포츠 터레인이라고 붙였으니까 조금 더 이제 온로드에 신경을 쓴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더 진동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아까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데도 정말 자잘한 그런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진동이라는 거는 노면 상태에 따른 그런 진동 전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바퀴가 구르면서 약간 그 차이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히 발바닥 같은 데로 이렇게 전해지는 진동이 뭐 마치 그 아이들링 시에 스티어링 휠로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달리는 동안 진동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서스펜션의 영향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행할 때 쭉 느낀 거는 꽤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뭐 앞자리 승차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뒷자리 승차감을 느끼기에는 뭐 약간의 뭐 요철이나 아니면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지금 마침 방지턱이 보이네요. 예.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툭툭 하고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쿠션감이 있어서 한 번 더 출렁이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데 약간 이렇게 한 번 감싸져서 충격이 들어오는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쟁 모델인 저는 약간 그때 그 셀토스나 뭐 이런 차들과 약간 요즘 이제 그 SUV가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승차감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좀 더 근데 약간 저는 좀 더 이렇게 단단하면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륜 구동 모델에는 제트링크가 들어가요. 제트링크가 무엇이냐? 뭐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모 브랜드의 뭐 AM 링크 사실 토션빔 기반은 맞습니다. 그 멀티링크랑 토션빔 차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멀티링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식이잖아요. 각 바퀴에 이렇게 링크가 여기 이게 이렇게 독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지금 토션빔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얘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빔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토션빔이라서 얘는 독립식이 아니라 연결식이잖아요. 그런데 좌우 충격이 약하죠. 그러니까 위아래 충격은 어차피 두 개가 같이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충격이 오면 얘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얘는 덜 영향을 받는 식이라면 이게 빔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면서 두 개 같이 움직이거나 좌우 충격에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좌우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제트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에 Z자 로 보이는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이에 요 막대기가 세로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 좌우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사이에 선이 막대기 하나가 연결이 돼서 그 좌우 충격을 약간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그래서 토션빔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들어간 그 제트링크가 추가로 들어간 서스펜션이 이 4륜 구동 모델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2륜 구동 모델에는 그 제트링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토션빔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저희가 제트링크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와인딩을 하거나 저희가 뭐 한쪽에만 충격을 받는 그런 데는 지나가지 않고, 사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상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좌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는 뭐 역시나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뭐가 자꾸 날 친다던가 자꾸 뭐 이렇게 시트가 저를 때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좀 편안하게 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타는데 다만 이제 발바닥이나 표면에 진짜 미세한 진동? 진짜 이게 이렇게 충격이 아니라 정말 진동 같은 것들이 약간 그런 곳만 살짝 있는데 그거는 약간 타이어 영향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되게 예민하게 느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뒷자리 승차감은 저는 나쁘지 않다. 약간 기본적으로 단단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편안하고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모든 진동을 걸러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뒷자리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단단하면서 약간 탄탄하고, 그리고 약간 예리한 충격은 살짝 뭉근하게 감싸서 들어오는 정도.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약간 전 좀 탄탄하다고, 네, 약간 탄탄한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을 좀 탄탄하게 전 잘 받쳐주는 것 같고, 이 시트 각도도 그렇게 세워져 있거나 등받이 각도도 그렇게 누워져 있지 않게 적당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뭐 소형에서 준중형 그 사이쯤 되는 그런 SUV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뒷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지금 요 앞에 키가 한 180 정도 되시는 분이 타셨었거든요, 조수석에. 그분 시트 포지션 위치를 맞춰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B필러 기준으로 B필러 정도까지 지금 시트가 와 있는데, 요 기준으로 제 앞에 무릎 공간이 주먹 2개 하고도 또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 뼘 정도가 됩니다. 제 손으로 한 뼘 정도 무릎 공간이 남고, 시트도 제가 지금까지 뭐 탔던 다른 차에 비해서 제 여기 예전에 다른 거 보시면 여기 무릎 이 아래 공간이 막 이만큼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시트 앞으로 제 다리가 이만큼이 남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 여기 허벅지 길이에 딱 맞게끔 시트도 꽤 넓은 편이고 앉는 자리도 꽤 넓고 시트 여기 뒤에 좀 등받이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제가 열선 시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엉덩이 뜨뜻한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충전할 수 있는 그 USB 꽂는 단자랑, 그 다음에 이번에는 USB-C 타입, 그러니까 USB-A 타입과 USB-C 타입 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근데 뭐 아쉽게도 여기 뒷자리 송풍구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핸드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핸드폰이 이렇게 이 정도 깊이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뭐 충전 이렇게 꽂아놓고 핸드폰 이렇게 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에 문 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지금 이 물병 들어가고도 옆에 요만큼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1.5L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깊고 약간 조금 더 넓은, 그냥 뭐 요 500ml 이 물병 기준으로 얘가 조금 남아요. 여기도 뭐 키나 뭐 간단한 뭐 지갑 같은 거 정도 놓을 수 있는, 핸드폰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도어에는 사실 특별한 장식은 크게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뭐 트림, 뭐 가죽 뭐가 들어가거나 뭐 스티치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본 플라스틱 뭐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스피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요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약간 좀 갈색빛이 도는 이 아몬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림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게 약간 뭐 액티브 트림 자체가 약간 멋지 캠핑이나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연의 색? 이런 느낌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뭐 다른 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특징일 수 있는데, 이 뒤에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손이 가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가방 같은 거 내려놓고 짐 이렇게 꺼내지거든요. 뒤에 지금 이제 제 옷이랑 가방이랑 이런 걸 놨는데 이렇게 가방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진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제가 셀토스 사고 싶어요, 아니면 그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좀 요즘 캠핑에 완전 꽂혀있고 해가지고, 근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 또래 기자가 월급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고 진짜 약간 좀 저렴하면서도 좀 공간이 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16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정도 하나 차박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차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도 어쨌든 시작가 2천만 원이 넘지 않고 이게 지금 뭐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2천만 원 중반대 2,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꽤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제가 구매를 고려하는 그런 모델에 속하고 있어서 좀 이제 그런 차박이 가능한지 뒷자리 트렁크 공간에 손을 뻗어서 물건을 꺼낼 수 있는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한쪽을 접으면 이렇게 해서 좀 뒷공간 너무 뒷공간 더러운 게 다 나오나? 근데 뒷공간에 짐을 좀 많이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뒷공간에 진입이 가능한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먹 하나 이상 제 키가 165 정도고요. 주먹 하나 이상은 남습니다. 조금 저보다 키 크신 분들도 사실 저보다 뭐 20cm 크시면 185인데 그게 머리로만 가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앉으면 다리 길이랑 머리로 분산되니까 180 정도 되시는 분들도 머리가 살짝 닿기 전까지 잘 앉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우레탄이 없어요. 우레탄 아니고 다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상준 기자가 운전하는데 제가 뒤에 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주행을 해볼 차례인데요. 일단은 앞자리로 옮겨 타고 잠깐 운전을 했는데 승차감이 훨씬 좋은데요. 확실히 이 앞뒤 2열 시트 승차감이 당연히 더 안 좋긴 하겠지만 아까 좀 제가 좀 단단한 세팅인 것 같고 진동이 다 들어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앞열은 훨씬 많이 걸러주고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매끈한 느낌? 처음에 타서 이거 매끈하네?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상준 기자도 많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도 매끄럽고 서스펜션도 꽤 부드러운 편입니다. 부드러운 게 아니고 뒷자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앞열로 오니까 훨씬 많이 걸러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그 뭐 SUV라고 보기에는 약간 단단한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 4륜 구동이라 그런지 딱 가속할 때 훅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살짝 가속해도 확 딱 나가는데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정확히 안 보이네. 계기판에 뭐 안전벨트 경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엔진 경고등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작동 경고 뭐 안개등이 켜졌는지 램프가 켜졌는지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공기압 경고랑 그다음에 엔진 오일 그 경고등까지 배터리 경고등도 그렇고 이 경고등이 2열로 쭉 나란히 있습니다. 2열로 쭉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기판 기본적으로 양쪽에 한쪽은 회전수 한쪽은 속도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기본 아날로그 계기판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전부 다 그냥 뭐 디스플레이로 처리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더 한눈에 보여서 이 느낌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쪽에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버튼이 있어서 높낮이 조절이나 아니면 밝기 조절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인성도 좋아서 저는 꽤 만족스러운 편인데 아무래도 유리가 이렇게 좀 팝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유리 경계선이 눈에 좀 이렇게 거슬리는 편이긴 합니다. 약간 경계선이 딱 보이는 거는 약간 좀 거슬리는데 뭐 이건 사실 끌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끄면 되고 저는 이렇게 위아래로 보는 것보다는 저기 이제 속도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방향을 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올려놓은 상태로 주행 중입니다. 근데 저거는 어쨌든 끄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 유리판 형태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정보 표시 방향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을 때 좋은 게 그 크루즈 컨트롤 쓸 때 좀 편하더라고요. 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거 이렇게 정보 뜨는 게 좀 편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을 제일 아래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페달까지의 거리 때문에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상준 기자는 키가 크니까 저보다 해서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서 전 시트 포지션을 좀 낮췄는데
낮추고 나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이렇게 걸려요. 그 경계선이. 아니, 유리 각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저 앞차에 진짜 딱 그 로고, 그 앞차에 로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브랜드 로고 있는 데까지가 딱 그 유리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살짝 불편하고, 이 시트를 좀 더 높이면 또 페달로부터 제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또 그것도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람 키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편입니다. 키가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보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면 페달이 또 약간 내 다리랑 거리가 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좀 진짜 이 정도만 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하니까 제 눈 여기에 딱 얘가 유리가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9단인데 이게 로우로 L로 내리고 나면은 네. 그때 바로 이제 9단으로 가다가도 7단으로 변속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여쭤봤더니 똑같이 9단까지 다 사용하는 건 맞는데 조금 뭐 로직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속도에서 좀 더 낮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달려주는, 네네. 아니 낮은 회전수가 아니라 낮은 기어로 높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달려주는 그런 그쵸. 그런 로직인 것이겠지. 제가 예전에 트래버스였나? 거기서 위쪽에 토글 버튼 있는 거 이제 아. 토글 버튼도 별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위치도 좀 별로고 이런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차에서 토글 버튼을 까냐, 헤드 시프트를 왜 이렇게 찾냐, 달릴 것도 아닌데 말씀을 하시는데, 있으면 좋은 옵션이잖아요. 그쵸. 아니, 그리고 변속기를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야 뭐 워낙 수동을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한데 나는 진짜 토글 있을 거면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 생각이 솔직히 좀 더 있어요. 사실 저도 토글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없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없는 게 깔끔하지 뭐. 일단 저희 오늘 시승 코스가 그냥 고속도로만 쭉 달리는 코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뭐 자륜구동의 뭐 와인딩 실력 뭐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상준 기자랑 저랑 그냥 이렇게 약간 만남식으로 아마 좀 시승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시승기를 하고 있습니다.